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커마 리급 실기 2018년 1회 기출문제를 한번 또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도록 하죠.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있고요. 계산작업 2번 계산작업 40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은요, 우리가 눈 감고 하셔야 돼요. 문제 1번 기본 작업 20점을 타자 연습을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도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산 작업 1번부터 5번까지는 세 문제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 그 다음에 기타 작업 이 부분들은 계산 작업 이후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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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은 다 따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100점 맞겠네요. 자, 그래서 70점 이상 받으시면 합격이고 좀 타자가 느리시거나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점수로 매기시는 거죠, 뭘. 그래서 내가 70점 이상 맞출 수 있게 좀 이렇게 골라서 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커마 2급 같은 경우에 40분 안에 문제를 다 푸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되게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하자고요? 일단은 필드명부터 쓰자고요. 여기서 수강 코드 탭키 눌러서 수강명, 신청 대상, 모집 인원, 수강 요일, 수강비.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기로 했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상이라고 일단 쓰시고, 빼기 001이라고 일단 쓰시고요. 얘는요, 밑으로 당겨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좀 보너스 문제네요.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한 번에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건 좀 쉽네요. 그쵸? 오타가 나지 않게. 자, 오늘 거는요, 좀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네요. 이런 수강 코드도 연속된 값으로 자동 채우기로 계산이 됐고요. 여기 전체 이 부분도 초등학생 바로 입력이 되잖아요. 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숫자 값들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3분, 4분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조금 다른 문제부터 푸시는 게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1번 문제는 5점이잖아요. 그렇지만 2번 문제는 기본 작업이 2번이요. 5문제인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10점을 먼저 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골라서 70점을 맞을 수 있게 일단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타자가 느리시면 타자 연습을 하는 게 일단은 순서겠죠? 자, 이번에 1번이요. A1, 이거는 항상 나오잖아요. 그쵸? 반창고 모양으로 A1셀부터 G1셀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여기 맞자 위에 있잖아요. 누르시고, 글꼴 크기 바로 갑니다. 18포인트, 높이는 30. 높이는요, 행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30으로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마음이 착하면 한 방에 되는데 잘 안 되시면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 높이 이렇게 해서 3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벌써 2점 따는 거잖아요. B4부터 이거는 딱 봐도 서울 아트센터, 뮤지컬, 블랙스퀘어, 문화대극장, 뮤지컬 라이프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나로 만들어지고. 3번이요. A3, G15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A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맞춤. 모든 테두리 글꼴 위에 있죠?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하면 되고요. G4부터 G15. G4부터 G15. 얘를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예매 자석이라고 정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름 상자 안에 예매 자석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오타가 나시면 안 돼요. 잘 쓰셔야 됩니다. 엔터를 치면 입력이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를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5번 A3, G3. A3부터 G3까지 선택을 하고 셀 스타일. 얘도 많이 나오죠? 홈에서 이 스타일이요. 그쵸? 여기서 강조색 1, 강조색 1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면 자, 기본 작업 1번 하는 것보다 기본 작업 2번 푸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적게 들고 점수는 2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시는 겁니다. 기본 작업 3번. 자, 지난 시간에도요, 2018년 상시 문제에서도 고급 필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고급 필터 마무리네요. 그쵸?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는 생각이 팍 떠오르셔야 돼요. 왜 떠올라야 되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뭐 1시간, 2시간을 풀라고 하면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이게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뒤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좀 나오게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항상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마. 자, 고급 조건은요 A19부터 만들라고 했고 조건을 보겠습니다. 수입 현황표에서 판매량이 1500을 초과 그러면 판매량이 1500보다 커? 초과니까요. 그 다음에 판매 총액이 9천만 원 이상이야?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서니까 AND 조건 바로 옆에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필드명을 직접 쓰셔도 되고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판매량이라는 필드와 뭐가 필요해요? 판매 총액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같이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A19셀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뿅 달라붙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크다 1500. 그 다음에 뭐야? 크거나 같다 90, 000, 000. 숫자를 잘 보셔야 되고 그럼 조건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A23셀에서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목록을 선택을 하시고요. 고급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서 A23셀을 클릭을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수입 판매량이 1500보다 크고 판매 총액이 9000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갖고 오겠죠. 자, 이거는 고급 필터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여기서 내가 dsum이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의 수입량을 더해, 판매량을 더해, 판매가를 더해, 판매 총액을 더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셔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이 범위 안에서 컴퓨터야 판매 총액의 합계를 좀 구해줘. 엄마 어떤 거? 요거에 해당하는 내가 만든 조건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거의 합계를 구해주겠죠. 그쵸? 여기에 합계를 구해주고 D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해주는 거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으로. 자, 5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가 어려우면 4문제가 쉽고 2문제가 조금 중상이면 3문제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 문제에서는 좀 3문제는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count if와 average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함수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count에 조건이 붙었어. average 평균을 구해. 연결연산자를 써야 되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 연결연산자와 함수 안에 average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 부분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문제를 볼게요.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학생 수잖아요. 그쵸?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 수. 그러면 내가 이 총점의 평균을 구하는 게 일단 순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평균보다 만일에 평균이 250점이에요. 그러면 250점보다 큰 애들만 몇 명이니? 라고 해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상은 쉬운데 자 일단은요 보세요. 자 에버리지를 구해서 총점의 평균을 일단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55.9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컴퓨터한테 이렇게 하면 쉬워요. count if를 써가지고 자 총점에서 255.9보다 큰 애들만 몇 명이니?
라고 계산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컴마 크다 255.9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이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5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5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셀 값으로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에버리지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셀이나 수식을 갖고 올 때 문자랑 연결을 할 때는요. 연결 연산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 그냥 255.9 대신에 여기 있는 셀 값을 그냥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얘의 값이요. 컬러가 안 들어오면 컴퓨터는 얘를 그냥 문자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214에 해당하는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해줘. 그러니까 214보다 큰 값을 찾아. 이렇게 돼서 얘는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랑 이 셀 값이랑 아니면 수식이랑 구분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크다라는 문자와 연결 연산자를 쓰면 P14라는 이 셀 값이 여기에 들어있는 255.9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버리지를 여기 밑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어디다 쓰셔야 돼요? 여기다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버리지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에 해당하는 255.9보다 큰 애들이 몇 명이니? 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똑같이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수식이나 셀 값을 연결할 때 여기 있는 연결 연산자와 문자는 큰 따옴표로 씌워서 연결해줘 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함수는요. if error, choose, rank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if error는 if error라는 함수는요. 조건에 에러가 붙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만일에 내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자, 보세요.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식이나 식자체의 값이 오리는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 10을요. 0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어 에러라는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메롱이라고 써놓으면요. 컴퓨터는 에러가 나타났을 때 메롱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밸류 값에 그냥 10이라는 값을 그냥 써놓잖아요. 그럼 얘는요. 메롱을 갖고 올까요? 10을 갖고 올까요? 밸류가 있으면 그 값을 보여주는 게 if error라는 함수입니다. 그죠? 투주라는 함수는 골라 쓰는 거고 랭크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랭크라는 함수는 제가 절대참조, 상대참조 설명하면서 나왔어요. 이건 커마 리급에서는 꼭 외워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적을 기준으로 등수를 구하는 게 일단 순서죠. 그죠? 그래서 내 점수를 기준으로 선택이 안 되면요. 다른 셀을 선택을 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인의 점수가 REF 레인지 어레이는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내 점수를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를 하되 반짝반짝일 때 뭐 해준다고 했어요?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기니까 F4를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요. 외워서라도 하셔야 돼요. F4. 왜냐면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영어나 숫자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요. 변하지 않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다면 이 파란색이 95 되는 것처럼 이 반짝반짝하는 부분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해인의 데이터는 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 점수는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순. 엔터. 그러면요, 이렇게 밑으로 값을 구해보시면 1등부터 11등까지 등수가 구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추주 함수를 써서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그러면 자 만일에 if error라는 함수가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추주 함수를 써서요. 여기 있는 숫자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요. 자 value 1일 때 나는 수석이라고 하고 1일 때 수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2일 때 차석을 갖고 가는 거고. 만일에 if error라는 함수가 없다면 나머지는 value 11까지 이렇게 공백으로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공백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은 학생이 11명이지만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백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밸류 5까지만 공백을 입력을 하고 정답은 이게 아닙니다. 5가지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으로 딱 내리면 1번부터 5등까지는 차석, 수석, 차석, 빈칸, 빈칸, 빈칸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예의 값이 있으면 값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롱이 아니라 공백으로 표시를 하면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공백으로 바꿔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값은요. 이렇게 돼야죠. 5가지만 쓰시되 3번, 4번부터 11번까지는 오류가 생기면 공백으로 바꿔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답이겠죠. 3번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고급 필터와 함께 조건을 만들어 라고 돼 있고 이거는 문제를 보지 않아도요. 냉장고 판매량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건은 냉장고, 제품명에서 냉장고야.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냉장고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되 자,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나왔네요. 반올림 함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올림 함수는요. 숫자가 있으면 여기 있는 숫자가 있으면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면요. 5 이상이면 하나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라운드 업 함수는 무조건 올려주는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는 무조건 내려주는 함수. 그래서 넘버를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이 값을 기준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 볼 거야, 두 자리 볼 거야 라고 하면 1이라고 쓰면 소수점 한 자리, 2라고 쓰면 소수점 두 자리, 0이라고 쓰면 소수점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 1의 값, 10의 값, 100의 값을 0, 0, 0으로 만들어 라고 했을 때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제가 0이라고 썼어요. 소수점을 하나도 보이지 마 라고 하면 256이 되는 거고 여기서 소수점을 한 자리만 보여줘 두 자리만 보여줘 할까요? 두 자리만 보여줘 라고 하면 이렇게 소수점을 두 자리로 보여야 되는데 얘의 형식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자리를 안 보여준 거예요. 0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요. 내가 빼기 1이라고 해볼게요. 빼기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0을 기준으로 소수점을 안 보여주는 건데 빼기 1이라는 거는 1의 자리를 0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라운드 함수가 씌워졌기 때문에 5보다 크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260이 되겠죠? 그러면 26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시를 보세요. 라운드 함수가 나오면 이건 팁이에요. 계산 문제에 라운드 함수가 나왔는데 표시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12.34가요. 12.4가 됐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가 소수점 한 자리가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한 average라는 함수에 라운드 업을 씌우되 컴마 몇을 쓰면 돼요? 소수점 두 자리가 한 자리가 됐으니까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컴마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조건부터 만들겠습니다. 제품명이라는 데서 뭘 찾아요? 냉장고를 찾아.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average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컴마 필드는요. 내가 average를 할 계산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판매량이라는 필드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판매량이라는 필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컴마 제품명이 냉장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이렇게 구해지고요. 6.66667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소수점을 한 자리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 앞에 라운드라는 함수를 씌우고 마지막으로 가서 컴마 몇이요?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4번 넘어갈까요? if와 mid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만 보고는요, if와 mid 함수를 쓰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그쵸?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자, 학번과 휴학을 이용하여 졸업연도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졸업연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졸업연도를 구하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졸업연도는 2000년 더하기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여기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를 갖고 올 때, 미드라는 함수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하기 휴학 더하기 3입니다. 그럼요, 일단 있는 값은요, 2000에 더하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미드 함수를 써서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를 갖고 오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휴학이라는 점수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휴학은 교환학생이야? 라고 하면 1이고 군입대야? 라고 하면 2고 그 다음에 공백은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미드 함수 쓰는 걸 조금 이따 하고 저기 휴학에 해당하는 1, 2, 0의 값을 불러오는 게 일단 순서입니다. 그쵸? 아니면 다 써놓고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식이 길어지니까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합시다. 휴학에 해당하는 1이야, 2야, 0이야 값을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쓸 때는요 뭐예요? 조건을 만들어서 이 조건이 참이야. 맞아. 라고 하면 참값. 틀려. 라고 하면 거짓값. 넣어주는 게 if 함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훈이 얘의 휴학의 값이 교환학생이야?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요. 1을 주면 되고요. 아니야. 라고 하면 2 아니면 0을 주면 되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만든다고 했죠? 이상훈의 군입대. 얘가 휴학이 는 문자열을 써야 되니까 큰 따옴표 교환학생이야? 이렇게 씁시다. 알겠죠? 이렇게 쓰세요. 일단은 한번 쓰세요. 그리고 컴퓨터한테 물어보세요. 엔터를 딱 치면 false 아니야 라고 나오고 공백 마찬가지로 아니야 라고 하고 교환학생만 true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교환학생만 true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교환학생이 맞아! 라고 하면요. 1이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if라는 함수를 쓰셔서 얘의 값이 참이면 나는 1을 줄 거야. 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탄값으로. 이 조건이 참이니까 탄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요. 요렇게 쓸까요? 두 번째 조건 군입되면 2고 나머지는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씁시다. 2 빼기 0. 자, 요렇게 문자로 그냥 20이라고 쓸까요? 그냥 20이라고 쓰겠습니다. 2 아니면 0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입력을 하시고 20이라고 쓰겠습니다. 20. 아니, 이렇게 씁시다. 2 빼기 0. 2 아니면 0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문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교환학생이면 1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 아니면 0이 되면 되잖아요. 그쵸? 요 식 이해되시나요? 일단은요. 처음에 내가 선택한 조건이 교환학생이야? 라고 하면 교환학생이 들어가는 거는 1이 되는 거고 군입대랑 공백이랑 우리는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 빼기 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냐면요. 이제 2가 올 때랑 0이 올 때랑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가 오기 위해서는 얘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군입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식에서 내가 선택한 얘가 군입대야?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맞아 라는 값이 나오면 얘는 2가 되면 되고요. 틀려 하고 나오면 얘는 0이 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2와 0을 분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를요 복사를 일단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환학생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군입대만 2가 되는 거고 혹시 교환학생이랑 공백은요 1 빼기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1이 돼야 되잖아요. 1 아니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시 여기서 처음식으로 돌아가세요. 2 빼기 0에 해당하는 요 식에요. 우리가 지금 복사한 값을 뿅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학생에서 1로 떨어지면 2와 0이 남고 여기서 군입대가 2가 떨어지면 0이 남으니까 이렇게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미, 양가 이거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군입대는 2, 공백은 0, 교환학생은 1. 이렇게 되면요 문제는 끝났죠. 뭐. 그렇죠? 여기 뒤에 더하기 2000, 더하기 3, 더하기 미드 함수를 써서 이 학번에 세 번째에 4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호를 갖고 와야 되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두 글자만 갖고 와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졸업 연도가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는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건 함수를 잘 이해하고 넘어오셨으면 이 부분은 조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이 계산 문제만 딱 보실 때는요 이 부분이 아마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시는 경우에 여러분들은요 엑셀 기초다지기에 논리 함수를 좀 보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만드는 방법, 그 조건을 가지고 참값, 거짓값 넣는 방법, 그 부분들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좀 연습을 하세요.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매 총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1급에 많이 나오는 함수인데 커마 2급에 나왔네요. 인덱스라는 함수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시오. 자,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해서 판매 총액을 계산하시오. 그럼 일단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판매량은 구해져 있어요. 판매량, 그쵸? 판매량은 구해져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판매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할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얘의 값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얘의 값을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의류 코드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의류 코드가 101이면 나는 25,500원으로 계산을 해 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H룩업 써가지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에 H에 H룩업을 써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어떻게 하면 H룩업으로 해볼까요? HL 그러면 내가 MK101을 찾을 거야. 엄마 어디에서 이 가격표에서 그쵸?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엄마 할인가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있잖아요. 하나 둘셋 3, 정확한 값 0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H룩업 써서 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요. 인덱스랑 매치 함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덱스랑 매치라는 함수를 아셔야 되잖아요. 자,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인덱스라는 함수는요. 써볼게요.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탭키를 눌렀습니다. 어레이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어요. 자, 얘는요, 커마 2급에서는, 커마 1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레퍼런스로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내가 요렇게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어레이를,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류코드 판매가 할인가를 범위로 집어넣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자, 인덱스는 색인입니다. 색인은요, 책 뒤에 보면 가방, 나비, 다람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써 있잖아요. 그럼 그 페이지에 가면 가방이 있고 나비가 있고 다람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로우럼 내가 2라고 쓰면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두 번째 행의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 둘, 판매가를 갖고 오는 겁니다. 3이라고 쓰면요. 뭘 갖고 올까요? 할인가를 갖고 오겠죠. 그쵸?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넣었으면 이렇게 되지만 만일에 열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 번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이니까 MK102를 갖고 오겠죠. 이거는 넣는 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레퍼런스는요, 범위로 넣는 거예요. 범위로 넣어서 여기 3만 원을 갖고 오겠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열 순으로 하나, 둘, 셋, 세 번째 행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값을 갖고 와가 되는 거죠. 인덱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인덱스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할인가를 갖고 와야 돼 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 둘, 셋, 넷 이 값을 따져가지고 갖고 와줘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요런 식으로. 그쵸?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런데 인덱스는요, 이렇게 하면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매치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치라는 함수는 또 어떤 건가 볼까요? 매치.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인덱스는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내가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면요. 매치라는 함수는 내가 선택한 범위가 내가 선택한 값이 몇 번째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기서 내가 판매가를 찾는다고 해볼게요. 내가 판매가를 좀 찾아줘. 룩업 밸류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룩업 어레이 찾을 범위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이렇게 범위를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판매가는 몇 번째 있는 거예요? 하나, 둘, 두 번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2가 나오는 겁니다. 2. 상대 위치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판매가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됐으면 판매가가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얘는 행렬을 구분하지 않고 내가 넣어준 어레이 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들어가 있어 라고 찾는 게 매치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의류 코드에 따라서 할인가가 틀려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MK101에 해당하는 얘가 몇 번째 있어를 알면 내가 MK101을 찾는다고 해보세요. 몇 번째 있는지를 알면 인덱스에 이 할인가의 범위를 씌워서 몇 번째에 있는 값을 찾아와줘가 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여기 있는 이 의류 코드에 해당하는 MK101을 찾을 거야. 어디서? 이 범위 안에서, 그쵸? 근데 난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워주시고, 컴마 0이라고 하면요. 얘는요, 상대 위치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으로 쫙 내리면, 그거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이 몇 번째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쵸?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 밑에다가는 index라는 함수를 써서 지금 내가 찾은 거는요. 요것들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 범위 안에서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컴마 몇 번째 로우에 있는 값을 갖고 와. 첫 번째 있는 아니 이 로우가 아니죠. 컬럼이죠.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 이렇게 해주면 지금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값을 각각의 값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는 판매량이랑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 됐네요. 해볼까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컴퓨터야 MK101이 내가 선택한 이 범위 안에서 이제 밑으로 잡아 당길 거예요. F4. 엄마 여기는요 정확한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MK109 이거는 V룩업, H룩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기 1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커마 리급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0이라고 정확한 값을 찾아줘 몇 번째 있니? 라고 하면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다가 인덱스를 씌워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이니까 할인가를 갖고 와야 되니까 할인가의 범위를 집어넣어주고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요. 컴마 그 다음에 내가 구한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할인가를 갖고 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판매량만 집어넣어 주시면 판매 총액이 구해지겠죠. 자,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는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요, 여러분은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는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인덱스랑 매치라는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만일에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보충으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댓글로 다시 설명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끝났으니까 분석 작업이랑
기타 작업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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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은 우리가 다 따야 되는 점수라고 했죠? 그래서 분석 작업 1번에 보니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부분합이라고 했는데 부분합은 삼총사가 있었는데 생각나세요? 부분합이 나오면 정렬해야지, 그룹해야지,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에 보니까 정렬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고 최대값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부분합의 삼총사는 정렬이 순서잖아요. 데이터, 정렬. 그러면 정렬 기준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친절하게 다 나와 있네요. 오름차순. 그러니까 영업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부분합을 눌러서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해 줍니다. 지금은 쉽게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이렇게 돼 있지만 만일에 지기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다라고 하면 그룹화할 항목을요 지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뭘 하라 그랬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최대값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은 두 번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최대값부터 어떤 거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총액은 지우고 얘네의 4개의 최대값을 먼저 구해줘. 확인. 그 다음에 또 부분함 누른다고 했죠? 두 번째는 실적 총액의 합계. 그러면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바꾸고 얘네들은 지우고요. 뭐 하면 돼요? 실적 총액 체크를 하되 자, 세 번째 뭐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가 돼 있으면 이전에 했던 최대값은 없어진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언체크를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문제들 다 푼 거예요. 이거 계산 문제 푸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쵸? 이렇게 부분합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부분합은 다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몇 번 나온 건 한 3번, 4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분석 작업 2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표값 찾기가 나왔는데 오늘은요 정렬이 나왔네요. 정렬 기준을 이용하여 축구 클럽 회원 현황표에서 포지션을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 가입 연도의 셀 색이 1832232인 값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죠.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해볼까요? 이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름차순이라면 기역부터 희역까지 가는 거고 내림차순이면 희역부터 기역까지 내려오는 건데 얘네들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요. 정렬해서 자, 뭘 기준으로?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되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공격수 추가를 눌러볼까요? 추가. 공격수 엔터, 미드필더 엔터, 수비수 골키퍼. 그래서 추가 여기 총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 순으로 되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렬을 눌러서 자 기준을 추가를 하되 포지션별로 정렬을 했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가입연도 셋에 그러면 열은요 가입연도가 돼야 되고 정렬 기준 문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셀 색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셀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1832232 여기 위에 표시라고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공격수별로 셀 색깔 들어가는 있는 애들이 먼저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분석 작업 두 문제가 금방 끝났죠? 자, 매크로 작업이요. 매크로는 표 밖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깔끔하게 하려면 도형이 그려지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더 좋다고 했죠? G3부터 G3, G3부터 G3 여기서 시작되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개발 도구에서 첫 번째는요. 총점을 계산하는 거니까 sum 함수를 쓰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 확인. 총점이라고 하면 서류랑 면접이랑 더하는 거니까 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셀 값에 더해 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밑으로 딱 내려서 값이 구해졌으면요. 우리가 시작한 G3셀, G3, G4라고 있으니까 여기로 돌아와서 그다음에 기록 중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개발도구 삽입의 단추를 G3부터 G4까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름을 총점이라고 바꿔 쓰래요. 이걸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총점. 다른 셀을 선택을 하고요. 얘네를 지우고 한번 눌러보면 되겠죠? 얘를 뿅 눌렀을 때 값이 제대로 계산이 되면 1번 문제는 맞춘 거고 G6, G7, G6, G7 여기에 그려지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표준색 노랑 A323 영역을 표준색 노랑으로 바꾸는 채우기라는 이름으로 그럼 매크로 기록 얘의 이름은 채우기. 자, A3부터 23셀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여기 있어요. 물감통. 근데 홈으로 가시면 물감통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꾸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밖으로 나와서 G6부터 G7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기본 도형의 빗면이네요. 그쵸? 빗면. 홈. 아니 삽입의 도형의 빗면을 찾아서 빗면. 이렇게 그려주시되 도형일 때는요. 매크로가 자동으로 지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채우기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시고 글씨에 채우기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총점이랑 비슷하게. 얘를 테스트를 해보려면요. 색깔을 바꿔놓고 얘를 눌렀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면 또 우리는 10점을 따신 거예요. 되죠?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나요? 자, 넘어갑니다. 차트 작업. 자, 이 차트는요. 문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C1801부터 1805까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1806, 7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차트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서 차트를 선택을 해보면 이 파란색 값이 생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얘를 딱 선택을 했을 때 파란색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총점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지울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제거에서만 지울 수 있어요. 편집을 눌러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행렬 전환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1806부터 필요 없잖아요. 그쵸? 여기 밑에가 없잖아요. 그쵸? 제거.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1810 제거, 9 제거, 8, 7 제거.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행렬 전환으로 돌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볼게요. 등급이 1급인 정보만 수험번호별 1과목, 2과목, 3과목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문제를 왜 봤냐면요. 여기 보니까 평균도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평균을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평균도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축 레이블을 하려면 행렬 전환을 해서 제거를 했죠? 확인. 그럼 1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 차트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 차트를 선택을 하고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똑같은 메뉴예요. 그래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3번이요.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로 세로 값축 레이블은 세로 제목으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얘는 뭐죠? 숨겨진 메뉴의 레이아웃에서 여기 레이블에서 다 한다고 했죠? 차트 제목을 차트 위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 되겠네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과목별 득점 엔터 그 다음에 또 뭐야?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이죠. 이거는 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점수라고 쓰시고 한 번 더 해결이요. 자, 4번 3과목 계열에서 C1805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레이블의 위치는 오른쪽. 여기는 뭐예요? 3과목에 해당하는 값만, 자, 3과목은 요 초록색이죠? 계열 3, 요 95에 해당하는 얘를 선택을 하되, 선택된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쵸? 한 번 더 클릭을 하자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의 오른쪽. 95가 들어갔고. 근데 표가 좀 이상하네요. 그쵸? 5번 문제를 안 해서 그래요. 세로값 축의 최소값은 30. 값을 거꾸로 지정하시오. 그럼 세로값 축을 더블 클릭. 최소값은 0이 아니라 30. 그 다음에 값을 거꾸로 문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와 지금 우리 문제 푸는 차트가 동일하게 바뀌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2018년 1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조금 계산 문제에서는 1번, 이거는 좀 그러네요. 요 부분, 요거, 그 다음에 미드 함수 써가지고 조건의 조건, 거짓값에 또 조건을 만드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매치랑 인덱스 함수,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들을 푸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의 활용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푸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40분 안에 얼만큼 풀 수 있나 연습을 하시고 실전처럼 하셔야지만 시험장에 가셔서 40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연습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들은 영상들을 좀 돌려보셔서 복습을 하시고 또 제가 설명을 잘 못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시면요 잘 풀 수 있고 한 방에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